문재인, 김정숙 대통령 내외가 청와대 관저 입주가 늦어졌던 이유, 단순히 도배 시간이 좀 걸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. 관계자들의 전원부터 살펴보시죠.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관저 입주가 늦은 까닭입니다. 민주당 관계자의 이야기인데요. 실무진이 관저를 손보려고 딱 들어갔는데 관저에 사방에 거울이 붙어 있어서 깜짝 놀랐다. 지금은 거울을 떼고 벽지로 마감을 했을 것이다. 뭐 이런 얘기를 털어놓은 겁니다. 김재 변호사,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? 사방에 거울. 네. 문 대통령이 안 그래도 그 사흘이나 지난 13일 날, 그러니까 취임 이후 사흘이나 지난 13일 날에서야 관저에서 짐을 풀 수 있었잖아요.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그 관저 중에서 거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온통 다 사방이 거울로 붙여져 있었다는 거거든요. 거실 사방이 다 거울이었다? 예, 그렇습니다. 예. 뭐,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세월호 그 7시간, 아직 밝혀지지 않은 그 세월호 7시간 동안 뭐 박 대통령이 거기서 그 요가나 필라테스 수업을 받았다. 이제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, 그래서 뭐 요가나 필라테스 수업을 받기 위한 거울이 아니냐, 뭐 이런 의문도 있었는데, 사실 뭐 그 정도 규모면은 굳이 문 대통령이 이렇게 입주를 늦출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는 거죠. 근데 보면은 이제 거실 전체가 다 예. 거울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, 뭐 이거와 더불어가지고 뭐 얼마 전에도 또 화제가 됐었잖아요. 영국 순방하실 때 이제 썼던 그 화장대, 뭐 길이가 2m 높이의 화장대를 썼고, 그리고 또 이렇게 조명이 적재적소에 설치가 되어 있어야만 하고, 예. 또 그 박 대통령이 거울을 통해서 비출 때 다른 사물은 전혀 보여서는 안 된다. 예. 예, 뭐 이런 되게 까다로운 조건을 갖춘 그 거울 화장대가 또 화제가 됐었는데요.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청와대에서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남들에게 보여지는 그 시선을 받는 것에 굉장히 익숙했던 사람인데, 자기가 혼자 있는 공간에도 이렇게 거울을 설치했다는 것은 그 시선을,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예. 예, 자기 자신을 보는 그 시선을 도로 되돌려받는 그런 것들 굉장히 즐겼던 것 아닌가.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는 것이다. 그렇죠. 그래서 이게 남이 보고 있지 않으면 어쨌든 자기 자신이라도 본인을 보고 있는 그런 예. 모습. 예, 이게 이제 어떤 그 심리학적으로 약간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. 이제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또 최근에는 또 감옥에서 뭐 TV도 끊고 신문도 끊고 그 영안사전을 보고 있다는. 영안사전이요? 예, 그런 소식도 들려서 약간 좀 섬찟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. 예. 사방이 거울이어서 그 거울을 띄어내고 도배를 하느라 좀 관저 입주가 늦어졌다. 이거를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는 것이다. 좋은 해몽을 해주셨는데 정성희 위원께서 보시기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? 일단 저는 무서울 것 같아요. 무서울 것 같다. 왜냐하면 우리 그 최근에 김막업 씨라고 그 박 대통령을 같이 이제 수발하고 있던 그 요리 연구가의 인터뷰를 보면은 박 대통령이 그 청와대 관저 내에서도 주로 이제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로 인터폰으로 이제 불러서 일을 하거나, 밥도 갖다 놓으면은 본인이 전자레인지에 돌려 드시면서 오지 말라 그러고, 해외 순방을 가면 청와대에 이제 불 끄고 다니라 그렇게 이제 주문을 하셨다는 거예요. 그 넓은 관저에서 거울은 사방에 있는데 불도 끄고 거기서 혼자 지내려면은 얼마나 무서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, 좀 정상적인 인테리어 요건은 아니고, 뭐 건축은 삶의 양식입니다. 인테리어도 삶의 양식이죠. 자기 삶의 어떤 반영인데, 지금 얘기한 대로 사방이 거울이라고 하면은, 어떤 거울은 보통은 심리학에서는 자아의 상징이거든요. 그러니까 보통 그 자기가 어디 사방에서도 자기가 비치고, 또 이쪽에서 비친 것이 이쪽에서 비쳤을 때 또 자기한테 비치고 이렇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굉장히 박 대통령은 생활은 일반 사람의 생활과 좀 떨어져 있었고, 그냥 어떤 자기 세계의 중심에 자기가 놓여 있었다. 자기 자신이 가득 차 있었다. 이렇게 해도 저는 뭐 심리학자는 아니지만 좀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들의 어떤 삶의 양식으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게 박상철 교수님, 안타까운 거죠. 국민들 입장에선 안타까운 이야기죠. 뭔가 심리적으로 흔들리고 외롭고 고독하고, 근데 그 고독을 스스로가 거울로 다시 감쌌다. 이게 안타까운 소식이에요. 저도 거울 보고 저를 보면 기분이 좋을 때가 많아요. 예.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자기 자신이 자랑스럽겠어요. 저는 이제 지나간 이야기는 안 하고 싶습니다. 맞아요. 박근혜 대통령. 예. 그러나 왜 이 이야기가 나오냐면,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비교가 되는 거예요. 근데 저는 이제 뭐 방송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. 청와대를 괜히 칭찬 안 하고 싶어요. 저는 사실
문재인 대표를 대단히 좋아했고 지금도 대표란 말이 입에 붙어 있는데 청와대 막상 들어가니까 이제 좀 비판적인 소리를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싶은 게 아까 저 출퇴근하는 모습도 보였지 않습니까? 근데 보통 그래요. 국민들은 그래 서민들의 삶을 알아줬으면 좋겠다. 아니면 서민하고 친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왜 지금 아마 제가 추측컨대 어느 정도는 정도는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찍지 않은 사람도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는 괜찮게 보는 것 같아요. 예.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질감을 느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출퇴근했을 때 보통 우리 집에서 봤던 거거든요. 아까 우리 김 교수 말했잖아요. 내하고 좀 비슷하구나. 별 사람이 아니구나. 이게 국민들은 그래 내가 그래서 주인이구나 이 나라에 그걸 간접적으로 느끼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비가 되는데 참 씁쓸한 것이죠. 씁쓸한 것이죠. 예. 광폭 행보 뉴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. 이번에.